네. 해야 돼서. 네. 죄송한데 이거 그냥 하나만 더 주시죠. 너무 빨리. 다 뜯어줄까요? 12월, 네. 12월 아니죠? 11월 네, 두 번째로 하는 AUG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제가 책에도 썼었던 BPMN하고 지라를 이용해서 업무 혁신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론이죠. 아직까지 뭐 크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는 있고, 실제로 뭐 해보면 이 프로세스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체계를 잡았다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다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괜찮은데 하면 뭐 그것만 딱 따가지고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BPMN 뭐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앞에 하니까 제가 뭐 소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배지 달았어요. 네. 필요하죠. 네, 배지를 달았습니다. 따셨어요? 자격증 따셨어요? 지라는 떨어졌어요. 지라 ACP 100 보셨어요? 지라 지금 100 보셨겠군요. 이건 좀 더 쉬워요. 600 저는 저게 자격증 시험인가? 네, 아틀라시안 자격증 시험. 저번 시험 어떻게 보니? 네. 아니 이게 해석하는 시간이 가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네. 편집 좀 해주세요. 네. 편집 제가 일일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집 없이 가려고. 편집 네. 뭐? 네. 그래서 몸 처리만 좀. 네. 삐 소리 넣으려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집 안 하시는 분. 그런 이제 얘기는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뭐 따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따긴 땄는데 따고 보니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틀라시안이 나를 인정해 주네? 뭐 이런 기분은 들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는지를 확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틀라시안 이 정도는 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의미는 있겠다. 근데 돈 들어요 이거. 그렇죠? 네.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지금 경우가 쓰고 있죠. 많고. 네. 잘 쓰고 계시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혁신 실천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하고 각 단계 3단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는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업무를 하다가 겪은 거죠. 저는 이제 지라 관리자, 컨플런스 관리자였는데 처음에 이제 지라를 QA 쪽에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QA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죠. 그래서 그것만 QA 프로세스를 이제 도입을 할 때 써보니까 그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떠올렸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업무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나는 그 영어 정보가 나한테 올라오는 게 너무 느리다. 3억짜리 건이 날라갔는데 한 달 뒤에 알려주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럼 왜 영업 사람들은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랬더니 뭐 걔네들도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한번 좀 봤죠. 영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엑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엑셀로 한 영업사원이 한 3명 정도 됐었는데 엑셀하고 이메일 가지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시스템화가 되지 않은 전사다가 되지 않은 업무는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클라우드를 쓰면 다행이고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하듯이 사람들이 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라에다가 뭐
만들어줬어요. 그 지라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기들이 쓰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엑셀로 된 양식. 그거를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이제 집어넣고 저장하고 뭐 이런 거는 지라에서 하는데 리포트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만들어서 쓰게 해줬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시스템화 쪽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세스도 또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업무가. 그렇게 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너무 정보가 빨리 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지라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반응만 하면은 막 메일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수정만 하면 막 날아가고. 차라리 그게 낫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반응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경험 몇 번 반복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럼 어떤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나 라고 저 나름대로 이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책이 나온 지가 한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달에 한 몇 번씩은 팔리고 있어요. 진짜? 네, 5번. 내가 3번 산 거. 누가 샀다는 저도 하나 도서관에 그걸 주문해드린 거. 네, 누가 샀는지는 안 찍혀 있어서 모르지만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쇄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책을 썼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책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 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좀 쉽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소설을 써볼까 진짜로.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글쓰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에. 그래서 써긴 써야 되겠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뭐 이거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아직 전산화가 되고 있지 않은 이메일이랑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관리하는 업무가 대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 IT 시스템에다가 탑재하기까지의 과정이죠. 그리고 탑재해서 그게 잘 운영되게까지 하는 과정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먼저 사람들이 머릿속에만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익숙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낼 때 특히나 이제 저는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라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칸반 형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도록 제공을 해줄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도 약간 프로세스처럼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BPMN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시각화 국제 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테마 쪽에 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라에다가 구현을 하는 거죠. 굳이 여기가 지라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라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연하게 여러 업무를 구현하기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 뭐 트렐로로 쓰셔도 되는 거고, 뭐 뭘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좋은 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라이크라고 제가 전에 발표했던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걸로 구현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라랑 다른 게 좀 다른 점은, 지라는 우리 사용자나 관리자가 좀 만질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다른 트렐로나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진 대로 써야 돼요. 내가 뭘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라가 그나마 이제 좀 더 유연하다, 이렇게 시스템 하기는 유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라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라에다 구현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거 잘 구현해봤자 안 써버릴 수도 있고요. 아까도 이제 정석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쓴다든지, 그렇죠? 사람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써. 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메일을 썼던 시절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체화 단계를 거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시각화 단계를 보면 여기 이제 크게는 3단계로 돼 있고 각 세부적으로 또 3단계가 있는 거죠. 먼저 듣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듣지 않고는 뭐 질환 관리자인 사람이 이제 가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다른 컨설팅 사례에서는 꼭 질환 관리자가 아닌 사람도 하기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업무를 구현해야 될 사람이 현업이라고 부르는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먼저 그 자세하게는 모르죠. 근데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고 와서 좀 이제 이게 내가 잘 들은 건지 뭐 메모라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메모라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다 산문 형식으로 써가지고 나 저 회의록 썼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읽나요? 그거를 잘 안 읽죠, 그렇죠? 읽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받아본 사람한테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읽으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BPM에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끝나면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컷 작성해봤자 사람들이 안 보고 실제로 변화할 때 같이 따라서 가지 않으면 이것도 또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리뷰하는 과정을 시각화 단계에서는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단계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오픈을 안 해요.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좀 개방적인 성향이실 것 같은데 훌륭한 분들만. 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반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프로치를 다 다르게 취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캐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나 당장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또 정향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만들어서 오픈해주면 덕분에 좀 일이 편해졌다 이런 반응을 얻을 수도 있죠.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듣는 거죠. 들을 때는 뭐 지식 같은 게 뭐가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래 해서 힘들어요. 사람이 없어서 힘든다 뭐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 관계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뭐 이제 정보 공유도 안 되고요 막 이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 듣긴 듣지만 필터링을 좀 해야겠죠. 여기서 이거는 이쪽에다가 좀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걸러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규칙 같은 것도 꽤 많습니다. 업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업무 규칙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죠. 듣고 왔으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뭐 메모, 글씨를 써서 메모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좀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좋은 방법을 써보자 라는 컨셉이었는데 프로세스라는 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쵸? 별의별 도표가 다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되게 이쁘게 컨설팅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런 거 주고 가죠. 그쵸? 근데 좋은 거 같은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되게 멋있어요. 딱 봤을 때는. 되게 분석 잘 해놨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가?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괴리가 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셀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엑셀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줬는데 이걸 누가 흐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보다. 그건 맞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음에 이걸 하고 이런 의존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펼쳐놔 버리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흐름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순서도 비슷하게 의미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흐름을 표현할 때 순서들을 많이 써왔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UML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완전히 그것도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또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기 이제 누가 하겠다 뭐 이런 게 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제 자기 창의적으로 그리는 그림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이게 뿐만이 아니라 뭐 별의별 그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별의별 포맷으로 그려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표준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이뻐 보이거나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 도형이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이 의미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동그라미는요 액션이고요, 네모는요 데이터의 뭐 처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설명하다가 정작 내용을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BPMN,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앤 노테이션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국제표준이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한 국제표준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영어를 알면 자기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그 영어를 하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그런 거죠. 국제표준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기호를 쓰겠다, 똑같은 언어를 쓰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 다 중구난방이었다가 이게 나오고 이걸 다 각 사람들이 다 같이 씀으로 해서 여기 이제 하다못해 이제 의미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위에 그린 들어라, 표현하라, 리뷰하라 이 그림 자체가 BPMN으로 그린 겁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런 네모는 뭐 액티비티를 의미합니다. 이것만 잠깐 들으면 돼요.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걸 좀 많이 써보자 라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참 근데 반응은 참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거 쓰면 되는데 뭐 굳이 뭐 또 써두면 되지, 파워포인트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닌 분들은 이제 몇 번 써보고 이거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것만 씁니다. 또 그 되게 반응이 갈리는데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십니다, 이거를.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세요.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했거나 뭐 엑셀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것도. 근데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진입장벽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러닝커브도 되게 적어요. 간단한 것만 쓰는 경우에.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원래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이제 분야가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면 IT 솔루션이에요. BPM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은행권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거기는 왜 그런 걸 쓰느냐? 너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방식, 자바로트 통으로 딱 개발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뭔가 변경이 생기면 소스 코드를 막 수정해가지고 다시 빌드를 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에.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를 통째로 다 리프레시, 갱신을 하지 않아도 그냥 부분별로 갱신을 하면 전체가 동작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BPM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 분야에서 쓸 때 프로세스라는 거를 당연히 설명할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때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고요. 기술을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고객들, 산업들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처음의 목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오키 카페잖아요. 카페 딱 좋은 사례네요.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세스예요. 네. 그래서 커피를 제공할 때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보면 이제 고객은 오는 사람들이죠. 여기 특별히 이제 내부자는 아닌 사람들을 위로 블랙박스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내부자들은 역할을 명시합니다. 바리스타는 커피 만드는 사람, 캐셔는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그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항상 이벤트를 시작해서 이벤트를 끝나야 된다는 게 약속입니다. BPM에는. 그래서 동그라미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모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든 시스템이 하든 액티비티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마름모는 뭔가 흐름이 다니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벤트, 액티비티, 게이트웨이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고 이 화살표는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그러니까 플로우, 흐름. 당연한 거죠. 화살표 우리가 이제 흐름을 표현할 때 쓰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표기법들이. 그래서 가보면 주문을 받는다라는 이벤트가 생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액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벤트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고객이 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상황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시작됐네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 하신 거 맞아요? 확인을 합니다. 맞대요. 그러면 뭘로 결제하실래요? 돈 줄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를 시도합니다. 신용카드를 했을 때 아닌 경우도 발생합니다. 카드가 정지됐어요. 이런 경우죠. 카드 정지되면 어떡하죠? 여기서는 그러면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죠. 현금도 없어요. 그럼 가세요. 끝낼 수도 있죠.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중간에 끝내는 경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제가 성공했습니다. 근데 재고가 있냐? 이거는 좀 이거 제가 일부러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원래 이렇게 안 하죠. 주문 받으면 바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이제 카페죠. 근데 이건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마침 주문을 바꾼 사람이 있어가지고 재고가 하나 남았던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는 없으니까 이제 바리스타 줍니다. 전표를 주죠.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바리스타는 기다리고 있다가 주문을 받으면 이제 주문 아메리카노구나 그러면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콩이 충분히 있어야지 만들죠. 그렇죠? 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가세요. 딴 거 드세요.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일 없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커피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진동벨로 알려주죠.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키랑 딱 맞네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비슷하게 하죠.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키 사장님 이거 보고 뭐 표현한 건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원래 BPM에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뭐 상관없는 사람도 잘 갖다 쓸 수가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런 걸 그리는 것보다 전용 이 툴이 있거든요.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그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속도 차이가 한 두세 배는 기본적으로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똑같은 걸 그린다 라고 하면 10분이 걸렸다 라고 하면 이 툴로 그렸다 그러면 한 2분, 3분이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글씨 쓰는 거 빼고 막 그리는 건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1분 딱 그려놓고 이제 내용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럼 이제 바로 바꿔요. 선 지우고 다른 데로 연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이것들의 이름들이에요. 이름. 원래 이제 BPMN에서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가지고 소통하시려면 그냥 한국말로 이건 액티비티, 액션이에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다른 액티비티 인풋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더 표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이랑 통신한다. 이런 것도 표현이 필요하죠. 그런 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분들 특히 이걸 언제 쓰시라고 권유를 하냐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쓰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코딩하기 전에 이거 한번 그리고 시작하면 제 작업을 정말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PMN이 어느 순간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플로우 차트, 예전에 순서도부터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서가 안 나오네. 커서가 안 나오는 채로 그냥 가는군요. 동영상이니까 이거 좀 커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여기는 UML이라고 부르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죠.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뭐 짧게 설명드리면 분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기 갈라지는 경우에 여기 좀 마른 모를 표현했다가 여기는 마른 모도 있고 이거는 병렬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동시에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합쳐져요. 근데 이게 다르죠. 여기는 뭐 굵은 선, 여기는 마른 모, 얘도 불일치하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죠. BPMN까지 와서는 굉장히 이제 도형들 단순합니다. 동그라미는 이벤트고 사각형은 액티비티고 마른 모는 무조건 분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유형으로 되는 거는 요 안에다가 기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요거 세 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 프로세스는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B 표현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표현만 있으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쓰는 흐름들은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레벨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브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같은 레벨이 아닌 거를 그냥 같은 레벨에 배치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범위의 덩어리를 가진 건데 같은 레벨로 같은 프로세스에 같은 액티비티처럼 표현해버리면 표현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디컴포지션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세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BPM에는 기본적으로는 탑다운으로 가는 흐름을 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도 그럼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시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BPM은 거꾸로. 물론 이걸 막 그리다 보면 이게 뭉쳐져가지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그런 다음에 이걸 좀 상세화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펼치는 게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가면 다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상세화 해봤더니 이건 좀 몇 개 뭉쳐야 되네? 그럼 또 올리고 이런 경우는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그걸 리뷰하다가 보면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툴을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데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지라고 하는 쪽에서 만든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랑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무료고요. 카멘다는 이제 굳이 OS랑 상관이 없는 오픈소스에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좀 발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최근에는 이제 카멘다 쪽을 잘 안 봐가지고 그런데요.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죠.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bpevent.io 툴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트라이 온라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거 누르면 다음 게 나와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비슷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좀 동그라미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풀이라고 부르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렸는데 풀이라는 거 안에다 이제 가둬주고요. 뭐든 클릭을 하시면 다음으로 갈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추천식으로. 그래서 뽑아내시면 돼요. 굉장히 해보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뽑아내기 기능이 있는 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BPM에 그리는 도구의 가지수가 6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전 2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쓰기 기능이 없는 툴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시면 그 작성하시는 속도가 꽤 느립니다. 그래서 툴을 선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구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 그리는 게 지금 뭐 한 1분도 안 걸리고 있죠. 흐름만 딱 명확하게 나왔다, 머릿속에 다 디자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금방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빨리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맞나요? 순서가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BPM은. 네.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업무를 표현한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아까 채용 업무라고 해보죠. 채용 업무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겠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려봤겠죠. 우리 회사는 일단 채용 공고를 받은 다음 채용 공고 작성해서 코리아에 올리고 뭐 인크루트에 올리고,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인터뷰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임원 면접까지 최종 면접해서 입사를 확정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다시 인사 담당자한테 가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작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성할 때는 보통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릴 상황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줄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시스템화만 하면 되는 문서가 손에 쥐어졌을 거예요. 저는 이제 BPMN으로 이걸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엑셀 양식 이런 것도 같이 수집을 하셔야 돼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라에다가 올린다고 하면 결국엔 이게 이슈 유형이 뭔지, 그리고 필드들은 뭐가 필요한지, 데이터 항목들이죠. 세부적인 그런 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이제 리포팅 포맷이 있었는지, 그 이제 지라 대시보드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스템화로 가서 지라에다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리포트까지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환하라는 거를 좀 먼저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라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BPM 솔루션을 진짜 직접 바로 썼다. 그러니까 카멘다라고 하는 게 BPM 실제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라로 안 하고 카멘다를 했다. 그러면 변환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탑재시켜서 돌려주시면 돼요. 바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저즈라는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써보시면 그 프로세스 정의를 해서 실제로 그 로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BPM에다가 로딩을 하면은 이 과정에서는 이런 폼을 쓰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설정하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직접 하셔도 돼요.
그때는 필요 없는 과정입니다. 변하는 사람은. 근데 질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왜냐하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질화는 좀 더 단순합니다. 흐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BPMN에서는 분기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었지만 질화는 안 되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냥 조건 분기조차도 안 되고 사람이 그냥 수동으로 해주는 게 기본인 거고요. 아무 구현도 안 하는 상태에서 질화는. 근데 여기다 이제 조금 구현을 해서 집어넣으면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조건 분기 비슷하게 효과는 낼 수는 있지만 그냥 순수한 질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방법론 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EC형도 만들고 워크플로우도 구현하고 스크린도 만들고 화면도 만들고 필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칸반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채용이라는 업무가 칸반에 구현이 돼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보면 동작을 하게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로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포맷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럼 여기서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일 처리하는 거는 관리가 되지만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지원을 해서 몇 명은 합격하고 몇 명은 떨어졌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하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제 실제로 업무에서는 여기까지 가야 되고 이거를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이 딱 질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플러그인을 갖다가 도입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화 대시보드 안에서 그걸 보여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변환한 다음에 질화에다가 구현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구현한 걸 가지고 뭐 이런 대시보드나 리포트까지 줘서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정제돼서 정리가 된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개선을 하게 됩니다. 개선을 하기 위한 뭐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는 뭐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죠? 측정하지 않은 건 뭐 개선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피터 드러커가. 그 말은 이제 사람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뭘 봐야지 개선을 한다는 거죠. 숫자로 표현되지 않은 건 개선을 해도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우리 회사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이죠. 그냥 막연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치로 보여주면 또 어떤 수치가 있을까요? 우리 직원들의 행복도 조사를 했다. 그게 지난 분기하고 이번 분기를 비교했더니 이번 분기가 더 높아졌다. 뭐 이건 좀 사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 지난 분기엔 50%였어요. 근데 이번 분기는 55%가 됐네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숫자가 바뀜으로 해서 뭔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게 이런 리포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안 맞는다. 질화랑 BPMN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럼 왜 BPMN으로 한 겁니까? 아예 그냥 질화해서 하는 걸로 하지. 그러면 표현법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질화를 구현 도구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화의 제약사항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아까 그 BPMN으로 보여드렸던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단순화된 프로세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거죠. 직접 이제 구현을 질화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뭐 질화에는 구현을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시영이니 뭐니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숙달된 사람들은 한 3시간이면 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숙달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시보드까지 만드는데 3시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 필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프로세스의 저런 스테이터스들도 뭐한 10개에서 20개 그 정도 수준이면 한 3시간이면 그냥 뚝딱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 준비가 되게 오래 걸려요. 인터뷰 해가지고 그 문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딱 이거 구현하는 과정만 해라 그러면 3시간이면 끝냅니다.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칸반까지 꼭 가야지. 이 칸반을 만드는 거랑 안 만드는 것도 또 이제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칸반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칸반을 써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거는 로우 데이터에 대한 관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더니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임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정리해서 갖고 와야지 이걸 나더러 직접 다 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돌아가가지고 또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진행 중이 몇 건이고요. 등록된 게 할 일이 뭐 100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50건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서머리에서 그냥 엑셀 보세요, 칸반 보세요 했다가는 이제 혼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데 지라는 굉장히 약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이. 그렇게 놓고 따져보면은 뭐 그다지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지라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잘 되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전용 전문 도구 BI 툴이라고 부르죠. 그런 걸 쓰거나 해야 됩니다. 제가 시도했던 방식은 3가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라는 REST API라는 걸로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를 가능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외부에서 작은 이제 가젯 같은 프로그램 하나 웹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프레임으로 끼워넣는 방식. 그리고 아예 그냥 다 땡겨갔으니까 지라에 가기도 싫어요. 그냥 아예 프리하게 자유롭게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런 그림 그리는 거죠. 우리 이거는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입맛에 맞는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겠죠. 대신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경우로 쓰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할 사람은 없고 BI 툴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셀프 서비스 BI라는 걸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파워 BI나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파워 BI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리더라고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클릭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라는 데이터를 쌓는 곳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바라볼 수 있게 뭔가 끼워 넣거나 외부에서 만들거나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사람들이 지라로 올라가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더니 이런 리포트가 나오네? 그러면 난 좀 더 이 상황을 더 개량화된 상태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통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구현 단계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지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쓰세요. 오픈하겠죠? 그래놓고 이제 가만히 놔둬보면 또 거기서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잘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또 안 씁니다. 기껏 가르쳐줬는데 뭐 그런 것까지.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먼저 구현이 됐으니까 지라로 뭔가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시켜야 됩니다. 서버니 어때요? 뭐가 좋아졌나요? 뭐가 나쁜가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라 구현한 거, 사람들한테 얘기 들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 업무 자체를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야, 이 업무는 채용 업무인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쓰고 있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뭐 어떻게 나옵니다. 업무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업무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채용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는 게 정립이 되게 되겠죠. 하다 보면 뭐 지라로 쓰는 것도 표준화가 돼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표준화가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또 용어 그런 것들까지 다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문화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표준화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했는데 안 씁니다. 또 신입사원이 채용 인사담사에 들어왔어요. 그 문서가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봤는데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채용 업무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거고요. 표준화를 할 때는 바텀업으로 가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 팀장이나 임원한테 건의를 하고 그 임원분이 뭐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채용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위에서 하는 게 더 효과는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밑에서 해도 위에 가서 이제 막히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윗분을 빨리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압박이 오는데 왜 시계를 받고요? 모르겠어요. 빨리 해야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아니요. 9시까지 조금 하나요? 설명을 그렇긴 하죠. 그래도 1시간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까지 다 했어요. 우리 이제 채용 업무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까지 이제 컨플루언스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제 문서는 거기까지 나온 거고 지라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누가 와가지고 난 엑셀로 하는 게 편해. 이렇게 또 이제 탈출 시도를 합니다. 이것도 봉쇄해야 됩니다. 탈출하면은 끝납니다. 누가 한 명 빠져나간 순간 다 자기 나름대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럼 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채용 같은 거는 좀 워낙 이제 정해진 거다 보니까 한번 정해지면 그냥 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업 그냥 그 기술 인터뷰만 보고 끝낸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반영 안 한다든지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실제로는 실제 상황과 관리되는 그 규칙이나 이런 시스템을 괴리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관리자가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신호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잘 쓰나 지라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뭐 이런 걸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채용 일권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새로 생긴 데이터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안 쓰지? 그럼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요. 트레일러로 바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가보니까. 근데 그 1년이 지나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바빠요.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 이제 한눈판 사이에 여기는 이제 다른 나름대로 트레일러를 또 쓰고 있대요. 그러면 안 좋겠죠. 지라 같은 거는 좀 저는 이제 특히나 이런 걸 느끼는데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라를 도입했으니까 다른 업무도 한꺼번에 왕창 이제 다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뼈 아픈 실패를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쪽에 채용을 했다. 다음에는 교육 쪽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좀 영업 관리를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형태로 개선을 해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제 누구는 이제 작은 승리와 성공의 법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사례, 제가 이제 퇴사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했었던 업무 개선 사례입니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소프트웨어 유무상 서비스, SM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나요? 메인테넌스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해요. 공장에다가, 반도체 공장에다가 납품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워런티 기간 안에는 공짜로 대응을 해줍니다. 뭐 버그 발생했다, 새로운 기능, 뭐 심한 거 아니면 그냥 공짜로 만들어서 주는데 1년이 지나면 돈을 받습니다. 엔지니어가 이제 나가가지고 시간이 발생하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 업무에는.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5명이 아니라 팀이 5개입니다. 영업팀, 개발팀, 뭐 유지 보수하는 팀, 뭐 이런 팀들이 다 같이 하는 프로세스예요. 전에 이제 개선하기 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엔지니어가 그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듣고 옵니다. 새로 기능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다가 이거 열심히 씁니다. 생산 공정에 뭐 이런 걸 막 써요. 이걸 다 읽어야 돼. 이거 개발자한테 주거든요. 그럼 개발자가 이거 받아서 이거를 개발자가 그러면 얼마 기간 그리고 몇 명 우리가 공수라고 부르죠. 공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봅니다. 읽어봐요. 잘. 그러면 뭐 한 1멤버 쓰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엑셀에다가 예상 공수 이렇게 딱 씁니다. 개발자랑 영업이랑 이제 또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거는 맞아요. 영업이 보는 관점이랑 개발자가 보는 관점 다르니까. 근데 같이 봐야 될 경우도 있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경험하는 그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메일이랑 엑셀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아시죠? 그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들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많이 발생했겠죠. 일단 공유가 잘 안 됩니다. 최신 상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문서의 버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딴소리 하는 거죠. 야, 이건 내가 어제 받아본 건데 공수가 10멤버스였어. 오늘 거는 11멤버스네? 뭐 이런 누가 바꾼 거야? 뭐 그러면은 뭐 메일도 다 뒤집니다. 그렇죠? 비일비재하죠, 메일은.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가서 들었어요. 진짜로 이해관계자 관계된 팀들한테 다 가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영업팀 가서 또 듣고요. 유지보수하는 팀 가서 개발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리뷰를 하려고 이걸 들고서는 이제 갔는데 겁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이걸 누구 보라는 거냐 대체. 너는 이걸 안 해.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얘기하는 대로 받아 적으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업무는 이렇게 복잡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라에다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지도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죠. 지라에 올리기 위해서는 꽤 많이 단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뭉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핵심 액티비티들만 이제 모아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할 때까지 정말 한두 달 정도를 계속 이거만 했습니다. 정말 토카 쏠릴 정도로 문서만 봤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리뷰를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해보죠. 이제.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러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이제 이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빨간 줄로 엄청나게 이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 작성하는 좀 스킬이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시각화를 끝낸 거예요. 이제 다음엔 구현하는 시스테마로 가게 됩니다. 지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었던 BPMN을 그 지라에 올리기 좋은 워크플로우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칸반으로 최종적으로 만들 거니까 이 10가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열을 나누는 기준은 팀이었습니다. 롤. 어떤 팀이, 그러니까 여기는 BOC 접수랑 MSSR 결성이라는 거는 유지보수 팀에서 했었거든요. 팀별로 좀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액티비티가 많아요. 근데 지라 칸반에서는 액티비티가 또 너무 많으면 한 칸이 점유하는 그 가로폭을 좁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지라의 한계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제 지라 클라우드 앞으로 좀 들으셨죠? 새롭게 바뀐다는 그 부분에서는 가로 스크롤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서버에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고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제약사항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라 칸반에서의 열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한 10개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모니터가 아주 크거나 해상도가 좋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보통 FHD 기준으로 하면 한 10개도 좁아요. 그리고 클릭하면은 여기 또 이제 상세하면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카드 하나가 굉장히 좁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프로세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여기까지 끊고 상세 공부까지 끊고 다른 뭐 이슈 타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다행히 그렇게 뭐 한계를 넘어가지 않은 수준에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실제로 데이터들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마스킹을 했지만,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던 요구사항 문서도 컴플런스 템플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 가가지고 거기 요구사항을 듣고 오면 요 요구사항을 컴플런스에다 쓰는 것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지라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죠. 둘을 링크를 걸어준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그냥 광대된 팀, 개발팀, 영업팀, 유지보스 팀 이런 팀들의 사람들이 같은 칸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요구사항, 컴플런스 페이지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그 문서를 번호를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정했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제품들에 대해서 또 공통적인 코드를 또 부여를 하기도 했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코드 기준 뭐 이런 것도 같이 다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칸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오지게 실패를 했습니다. 진짜로. 처음에는 이 칸반이라는 걸 저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라의 기본 그 워크플로우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버튼 눌러야 되는 거. 그 워크플로우에 그죠? 그거 띄워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 다음 상태로 갈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버튼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한 UI를 갖고 있죠. 그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반응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칸반으로 만들어줘야지 이제 그나마 쓰더라 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칸반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대시보드를 또 따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지보스 프로세스가 되니까 어떤 고객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을 많이 내더라. 그리고 블랙 컨슈머는 누구더라. 그쵸? 특별히 막 이상한 요구하고, 그쵸? 그 최상성 계산까지는 뭐 안 했지만 최상성 계산 하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고객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우리는 이제 어떤 고객이 얼마나 시간을 또 투입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찰하는 굉장히, 근데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매번 힘들어요. 할 때마다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냐, 어떤 지표가 핵심 지표냐, 뭐 KPI냐 이런 게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좋아 라고 승인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트라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리포팅까지 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표준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품에 대한 표준, 제품명의 표준, 제품 버전에 대한 표준, 이것도 다 중구난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거를 생각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PM에 따라서 우리는 제품 버전이 4자리예요. 어떤 제품은 3자리예요. 뭐 이런 것도 다 달랐어요. 보통은 1.0, 2.0, 3.0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 버전으로 버전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2018년에 그러니까 날짜 처음 나오는 그런 버저닝을 하는 제품도 있었어요. PM이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배포 날짜를 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메이저 마이너 뭐 릴리즈 버전에 뭐 리비전에 이렇게 가진 게 통이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인정 안 한다. 그래서 표준으로 해야 되고 제품의 코드는 이거니까 이거 써야 되고 버전은 똑같이 해라. 그리고 버전이 나오면은 좀 릴리즈 노트도 좀 써보고 해라. 그래도 안 쓰지만 그래도 그게 표준이긴 하다. 알려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서만 관리하게 되니까 좋은 거죠. 그 전에는 엑셀 어디 있어요? 막 다 이제 찾으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누가 퇴사를 했어요. 아니면 누가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거 문서 어디 있어? 그 사람 PC 어디 있어?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퇴사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클리어하고 가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때까지 했던 게 그냥 홀랑 날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해놓고 보면 지라에 들어가 보면 컴플렉스 들어가 보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지라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삭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아있게 됩니다. 지울 수가 없죠, 일반 사용자들이. 컴플런스도 좀 컴플런스는 지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이 업무를 할 때는 그냥 지라에 가면 어디인가 거긴 무조건 있는 거야, 데이터. 그 안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거기에 있긴 있다, 가면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니까 유지보수 프로세스 하게 되니까 뭐 경영 관리 이런 것, 영업 관리 이런 것들 다 하게 됐었고요. 팀이 승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사례였고요. 지금은 또 쪼그라들었어요. 제가 나온 이후에 지라도 지금 막 몇 년간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러면 그래서 참 저도 느끼는 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너무 좌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막 그 개선 활동 해보겠다고 제가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지라를 도입해가지고 돈은 얼마나 많이 쓰냐 막 그런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내가 나와서 보니까 이제 방치가 되는 거죠. 그 업무는 그걸 쓰는데 새로운 업무는 이제 안 올라가요. 지라 업데이트도 안 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걸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칭찬 같은 것도 많이 꽤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해도 돼 라고 좀 보장을 받았던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활동을 했던 게 지금 창업을 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BPM에는 굉장히 좀 쉽게 가면 쉽습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그라미, 네모, 마름모 이것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국제 표준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영어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아까도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설명하기 특히나 개발자들한테 좋은 거는 개발자는 글을 읽기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차라리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꼭 개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림 보여주는 게 쉽지 글을 읽어라라고 하면 이제 매번 거부고 받는 게 없거든요. 아까도 그 커피 프로세스 같은 것도 우리 커피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사장님 알바를 딱 고용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글로 막 써서 매뉴얼 1. 커피를 볶는다 뭐 이렇게 그 막연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 나중에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이 단계를 이 순서대로 하니까 좀 비효율이다. 바꿔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로. 근데 신기하게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개발자분들이 요구사항 분석해서 고객들이랑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상의할 때 이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막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좀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꽤 돼요. 단순하게. 우리는 관련된 시스템이 뭐 A, B, C, D까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때 쓰고요. 뭐 이렇게 그림 보세요.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일단 보고 오세요. 라고 할 수 있죠. 툴이 비싸지 않은 거를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 아까 그 bpml.io 같은 걸로 해서 처음에 쉽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라는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도구죠. 오히려 이거는 이제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유연해가지고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필드가 300개, 500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워크플로우도 이슈 유형별로 다 따르게 만드는데 이슈 유형이 100개예요. 그러면 관리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요청받았다고 해줄 게 아니라 요청을 받은 건 받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랑 많이 비슷하다라면 기존 거랑 조금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복사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쓰는 게 좋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려면 이제 관리자가 좀 머리를 써야 되긴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쉬워요. 이건 이제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개발자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기획, 영업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픈돼 있죠. 이런 설명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니까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아지고는 있죠. 문제는 지금 클라우드 쪽에 플러그인이 부족하다는 거. 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센스가 요거는 이제 조금 내 문구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조금씩 많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좋은 점은 유저스로만 한다는 거죠. 에디션, 막 프로페셔널 에디션, 울트라, 그쵸? MS가 이제 그런 짓을 많이 잘하는데 울티메이트 에디션, 비주얼 스튜디오 울티메이트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 한 카피에 뭐 이렇게 받은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페셔널 버전이랑 뭐 많이 차이가 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가격이 뭐 몇십 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라는 그런 아틀라시안 특히나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깔끔하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체화 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구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필드 추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프로세스 상에 상태 추가하고 칸반에 뭐 순서 바꾸고 이런 게 금방 된다라는 거를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자체 개발을 했던 거나 아니면 뭐 진짜 ERP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만들어진 대로 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라는 쪽은 좀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제안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시스템화가 됐을 때 뭐 장점이겠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효율이 높아집니다. 뭐 이건 ERP 쓰거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BPM에는 너무 또 내가 이 표현법을 안다고 해서 복잡하게 들어가면 다른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이제 게이트웨이에 병렬 처리 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안에 십자가가 모양이 들어가는데 그거 병렬 처리다. 나는 알고 쓰지만 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BPM에는. 이거 누가 보느냐.
BPM을 처음 보는 사람이 본다. BPM을 어느 정도 쓴 사람이 본다.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 그리고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여야 됩니다. BPM을. 일단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대로 다 펼쳐놔요. 펼쳐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줄이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핵심이 뭐다를 딱딱딱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다 펼쳐놔야지 그걸 또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분류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 정리를 하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라 쪽에서는 아까도 뭐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리포팅 기능이 약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가지고 내부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REST API가 굉장히 느립니다. 진화가. 특히나 서치하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DB를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한 건씩 처리를 하는 경우는 빠릅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 처리 같은 거는 뭐 몇백 건, 몇천 건 한 번에 읽어드려가지고 그걸로 차트를 그리거나 이래야 되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꼭 바꾸셔야 될 거예요. 지라라는 이름 그대로 쓰세요? 지라라고 쓰세요? 네. 그래요?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에 지라를 도입할 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름을 바꿔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소프트웨어 팀이나 뭐 QA 팀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그 팀만 쓰는 건 아니죠. 전사가 다 같이 쓰는 툴이다, 도구다라고 같이 가시는 게 좋고 체화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저 같은 컨설턴트나 벤더사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은 조언을 해주고 약간 도와주는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도입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컷 이제 만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잘 감시라고 하면 안 좋은 표현인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 또 탈출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안 쓰고 있다라는 징후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PDCA라고 해서 데밍이라는 사람이 통계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과정이에요. PD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데밍이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 가서 엄청 성공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뭔가 이제 잘 됐는지 확인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제어 방법에서도 하나 업무가 요 하나의 사이클을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죠. 밀려나가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많은 업무가 지라나 이런 데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회사가 예전에 엑셀이랑 이메일만 갖고 할 때랑 완전 수준이 달라졌어.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보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 해보셨다고 하면 이 과정을 같이 겪어가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